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제가 정말 가끔 올리는 영화 시승기, 오늘은 앤트맨 3 퀀텀 매니아 시승기입니다. 저는 개봉을 하자마자 앤트맨을 바로 보고 왔는데요. 왜 앤트맨을 봤냐? 개인적으로 마블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번에 앤트맨에서 궁금했던 차량이 나와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앤트맨 속에 나온 자동차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개봉한 앤트맨 3 공식 제목은 퀀텀 매니아인데요. 2015년 앤트맨, 2018년 앤트맨과 와스프 이후로 5년 만에 나온 앤트맨의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앤트맨은 몸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게 포인트죠. 스포를 하면 안 되니까 공식 시놉시스만 알려드리자면은 주인공인 앤트맨 가족들이 미지의 영역인 양자 영역 속에 들어가서 우주를 다스리는 정복자 캉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마블 시리즈 중에서 스토리 구성이 좀 다채롭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살짝 좀 아쉬웠어요. 아무튼 본격적인 위기가 몰아치기 전에 앤트맨 가족들이 집에 가는 장면에 바로 이 차량이 나옵니다. 전기차라서 그런지 차 안 대화씬이 정말 조용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도대체 그 차가 대체 뭐냐? 앤트맨에 나온 이 차는 바로 폭스바겐의 ID4입니다. 근데 그냥 ID4가 아닌 ID4 GTX인데요. 이름에서 눈치채신 분들은 계실 것 같은데요. ID4의 고성능 모델입니다. 골프 GTI나 테슬라의 퍼포먼스, EV6의 GT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ID4는 시승기 촬영도 했었는데요. 그냥 타도 정말 재밌는 차였습니다. 아무튼 폭스바겐 ID4 GTX는 생긴 것부터 일반 모델이랑 다릅니다. 특히 범퍼 디자인이 정말 날렵하게 생겼는데요. 서스펜션도 일반 모델에 비해서 15mm 정도 낮고 스포츠 패키지에는 DCC까지 있습니다. 이 DCC라는 게 주행 시의 노면 상황에 따라서 어댑티브 셰시 컨트롤로 댐퍼 감쇄력이나 스티어링 특성을 순간적으로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어댑티브 셰시 컨트롤은 저번에 골프 GTI 때 제대로 느껴봤는데요. 차의 스포츠 주행성을 높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스포츠 모드에서는 하체 감각이 정말 탄탄해지고요. 핸들링도 정밀해지는 게 정말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이 ID4 GTX는 폭스바겐의 ID 시리즈 최초로 4륜 구동이 적용된 모델이고 77kW 배터리가 적용돼서 주행거리는 약 480km, 전후륜 듀얼 모터로 내연기관 환산 시 300마력에 40.7토크, 제로백은 6.2초라고 합니다. 일반 ID4 대비 마력은 99, 토크는 9.1이 높고 제로백도 2.3초나 빠릅니다. 야, 이런 게 수입이 돼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180km의 속도 제한이 걸려 있다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뭐 카트레이싱 같은 거 하는데 악당 막 쫓아가다가 스피드 리밋 걸려서 오! 하고 놓쳐버리면 좀 웃길 것 같습니다. 앤트맨 시리즈는 ID4 GTX 전에도 현대자동차와의 콜라보가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앤트맨의 두 번째 시리즈였던 앤트맨과 와스프에서는 현대 벨로스터와 산타페, 코나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앤트맨2도 직접 봤었는데요. 보라색 컬러의 불꽃 데칼이 들어간 벨로스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거주지에 개인 게러지 문화가 발달했고요. 튜닝도 정말 많이 합니다. 이런 튜닝 문화는 직진성만 극단적으로 키우는 핫로드 문화와도 연관이 깊습니다. 핫로드 드래그 레이스를 보게 되면 대형 공기 흡입구나 아니면 대구경 측면 머플러, 초광폭 드래그용 타이어, 그리고 정말 화려한 데칼 이런 것들이 특징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튜닝 페스티벌 이런 데 가보면은 핫로드용 튜닝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순정 상태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마초적 감성들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앤트맨2에서 나왔던 벨로스터도 이런 핫로드 특징을 살린 데칼이 있는데요. 확실히 이런 액션 영화에서는 이러한 데칼이 좀 더 멋진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영화 속 국산차들을 좀 살펴보면 과거에는 저렴한 대우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분노의 질주 도쿄 드리프트 아니면 택시 더 맥시멈 이런 영화를 보게 되면 비꼬는 대사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해외에서의 국산차 인식이 조금 낮았었다 보니까 영화에서도 개그 코드로 쓰인 것 같은데요. 이런 영화들이 비교적 과거 영화라는 점은 다행인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차에 대한 인식이 과거 해외에서는 일본 차보다 품질이 떨어지지만 저렴해서 타는 차라는 인식이 있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탑기어에서는 바퀴 달린 세탁기, 냉장고 이런 표현도 했었어요. 아무튼 2000년대 후반부터는 국산차 품질과 인식이 상당히 상승되었습니다.
맷 데이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크리스찬 베일 등 유명 배우가 나오는 본슈 프리머시, 인셉션, 배트맨 다크나이트 라이즈 같은 할리우드 영화의 주인공이나 아니면 주요 인물들이 타는 차로 국산차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앤트맨의 벨로스터, 언차티드의 투싼처럼 영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차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국산차가 이런 할리우드 영화에 자주 나온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량들도 좀 살펴보면 분노의 질주 시리즈 이런 건 좀 식상하니까 BMW의 i8이 나왔던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에 나온 차는 정확히 말하면 i8의 컨셉카인 이피션트 다이나믹인데요. 페라리나 람보르기니처럼 문이 위로 열리는 버터플라이 도어가 특징이었습니다. 원래는 컨셉트카로 끝날 예정이었는데요. 영화 이후 출시 요구가 많아져서 실제 판매까지 이뤄진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펙은 컨셉카와 거의 동일하게 출시가 됐습니다. 3기통 가솔린 엔진에 전기 모터를 합산해서 362마력, 그리고 32.7토크, 제로백은 4.4초대였고요. 2014년에 출시되고 2020년에 단종이 되었습니다. 국내 출시가는 1억 9,990만 원, 사전 예약자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신세계그룹 정영진 부회장 등 재벌들이 선택한 차로도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영화 속 자동차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담으로 이번에 제네시스에서 제네시스 X 컨버터블 컨셉카를 생산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 차 역사상으로는 정말 오랜만에 컨버터블이죠. 과거에는 기아 세피아, 대우 라노스, 현대 티비론, 투스카니 등의 컨버터블 컨셉카가 있었지만 낮은 예상 수요로 실제 판매가 되진 않았었습니다. 제네시스의 경우에는 프리미엄 브랜드로의 입지 확대 측면에서라도 출시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게 조금만 빨리 나왔더라면 어벤져스 토니 스타크가 혼다의 NXX가 아닌 제네시스 X를 타진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